안녕하십니까. 오늘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해와 NRC 비전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경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어머니로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받았고 한 2사 네트워크에 대해서 거부를 하다가 한 4년 9개월 정도 거절을 하다가 이제는 그 누구보다 이 사업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비전과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테마는 과연 대한민국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불리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과연 활성화가 과연 될 건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2090년도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라고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0.001%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 돈을 벌어가고 그 다음에 0.002% 플랫폼 스타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에 참여한 사람들이 수익을 벌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99.997%를 뭐라고 말하냐면 프레가리 아트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하다는 말과 그리고 노동자라고 뜻하는 영어의 합성어를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앞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일할 자리를 바로 AI가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수의 일거리를 가지고 간간히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하는 일반 서민이 무려 99.997%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될까 봤더니 이지성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앞으로 지금부터 10년에서 15년 뒤에 발생된 일이 어떤 거냐면 인간이 일할 자리에 약 50%에서 70%가 기계가 대체한다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빨라지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작년부터 있었던 코로나19라고 불리우는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이런 2090년도가 아니라 이 시간이 더 빨라졌다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힘든 직업이 어딜까요? 직종이 봤더니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항공사.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현대가 아시아나항공하고 인수를 하고 했다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그게 안 됐고 지금은 대한항공과 합병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항공사들이 비행기가 안 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수입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지금 급여도 반반씩 반만 받고 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것이 어디냐면 항공사가 안 된다 그러면 여행사 역시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또는 또 어디가 힘드냐면 바로 숙박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호텔이 힘들어지고 있다. 제가 다녔던 첫 직장 역시 서울에 있었던 첫 직장이 5성급 호텔이었는데 그 호텔 역시 4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어서 지금 수많은 호텔 역시 지금 문을 닫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외에도 작은 업체들 같은 경우도 힘든 곳이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호텔이 문을 닫으면서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동종업계로 취업을 해야 돼. 동종업계 역시 힘들다 보니까 사람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활동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뜨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트워크 하게 되면 사람들이 오해와 편견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했던 네트워크는 뭐냐면 써보고 좋은 느낌을, 좋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전달하면서
그들도 역시 구매를 하게 되고 써보고 좋으면 또 전달하는 무한연속 소개 판매가 일어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데, 과연 우리 인식에는 좋다 나쁘다?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될까? 또 어떤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는지, 왜 네트워크 마케팅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두 번째 테마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먼저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보게 되면 경제 사업 국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 세계에 사람들이 일하는 거는 크게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은 뭐냐면 직장. 저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가서 차자 들어가는 직업을 가지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에 들어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거 역시 누군가 밑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나도 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자영업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자영업. 대표적인 게 뭐 치킨집부터 해서 술집부터 해서 다양한 자영업들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치열해도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근처에는 비슷한 이름으로 무엇인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나눠 먹기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냐면 실패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경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왜? 10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는 상황인 거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도 안 오고 임대료는 나가야 되고 만만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다시 직장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B 영역에는 어떤 사람들을 한번 볼게요. 바로 사업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또는 투자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돈을 벌려고 그러면 A 영역이 아닌 B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B 영역이 가려고 했더니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책에 보게 되면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넘어가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시스템을 만들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게요. 배민 아시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에 불리는 배민의 김봉진 대표가 배달의 민족을 시작하기 전에 이 아이템을 구상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디다 냐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했고 거기서 약 50억이라는 비용을 빌려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작년에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기업의 인수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나왔을 때 금액이 얼마냐면 무려 4조 7,500억이라는 금액에 이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왔었어요. 50억을 갖고 시작했던 게 얼마가 됐다고요? 4조 7,500억.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자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다고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이런 기업을 만들었다 그러면 대대손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더니 저 역시 A 영역에서 B 영역으로 넘어가고 싶지만 시스템을 만들 능력도 없고 자본도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나 봤더니 두 번째 방법은 만들어진 시스템을 사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도 가장 대표적으로 돈을 벌었던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집합금지가 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이익이 발생했나 봤더니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드라이브스루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아도 차에서 주문하고 반대쪽 가서 이제는 갖고 가면서 마실 수 있는 시스템. 또 하나는 뭐냐면 배달 시스템. 이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인지도가 높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에도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스타벅스 같은 기업을 살 수만 있다 그러면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를 살려고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내가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땅이나 위치 좋은 땅이나 건물이 있을 때 그쪽에서 스타벅스에서 와서 조사를 해보고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체제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 좋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목 좋은 곳에 있으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참여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들어가겠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주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인을 통해서 피해본 사람들 많은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할까? 또 중요한 건 누가 하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정균승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계시고 그 다음에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양한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유명한 분께서는 뭐냐면 전부 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이제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시간의 복제를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는 제가 다녔던 직장을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약 500여 명의 직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약 중소기업 정도 되겠죠. 이것을 봤더니 회장님이 있고 사장님이 있고 각 부서의 임원진이 있고 토탈 500여 명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을 하면서 각자 돈을 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 500여 명의 직원은 하루에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일했더니 한 달 뒤에 회사로부터 월급이라는 거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왜 회장님은 가장 많은 돈을 벌어가고 직원들은 돈을 적게 벌어가나 봤더니 볼게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하더라도 한 달이면 240시간이라는 시간을 일을 하면서 시간을 투자한 거고 이 500명을 거느리는 회장님을 봤더니 500명이 하루에 8시간씩 일한다 그러면 하루에 4,000시간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일이면 24만 시간이라는 걸 소유하면서 무엇을 하고요? 500여 명의 직원에 대한 시간을 가져왔더니 그 대가로 더 많은 수익을 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일반 직장인들은 8시간 이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뒤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월급이라는 것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삼성 같은 경우 더 많은 관련 협력업체와 직원을 통해서 삼성 회장님은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직장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요
저 역시 제가 다녔던 호텔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는 어떤 기분을 갖고있냐면 진짜 미친 듯이 했습니다. 8시간 더 일을 했어요. 왜? 나도 여기서 사장이 되보고자 하는 꿈을 갖고 들어갑니다. 근데 사장 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년이 지나니까 나도 여기서 임원진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진행해요. 근데 이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되는 순간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이직을 해야 될까? 아니면 내일을 해야 될까? 사람들이 고민한다? 고민 안 한다? 고민한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의 장점은 뭐냐면 이 직원들의 시간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 직원들은 초창기에는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해서 임원진이 돼보고 싶다는 이유로 진짜 그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서 위치가 불안하다는 생각 드는 순간에 능동적이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수동적으로 바뀌어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이 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나 봤더니 저는 경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 사업 정보를 준 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하고 저를 예를 들어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제가 이 사업을 딱 접했을 때 저의 느낌은 뭐냐면 다단계네. 이거 우리 엄마 핸드폰도 잘 모르는 분이 다단계 휴대폰 대리점 한다고? 말도 안 된다면서 아예 듣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 하셨냐면 무려 4년 9개월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다니는 직장이 너를 60세까지만 보장해줄 수 있다면 너 거기 무조건 다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한 살을 젊었을 때 무엇인가 네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귀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겠죠?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게 되면 정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 나이가 40살 중반으로 이제는 달려가고 있는데 20대 때 중반부터 호텔 다녔다가 호텔 다녔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했다면 호텔에 계속 다니고 있었겠죠? 근데 그 호텔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나이가 돼서 지금 다니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요즘 같은 경우에 고민하고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선택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어머니에게 했던 뭐냐면 이 사업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듣고 싶었다, 안 듣고 싶었다? 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하니까 억지로 와서라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내일처럼 완전 바뀌었죠? 볼게요. 이 사업의 특징 첫 번째는 정말 수동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때는 편견과 오해 때문에 잘 듣지도 않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 내가 알고 있던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피라미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저처럼 바뀌면서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직장인과 반대죠. 능동적이었던 사람이 수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구조와 달리 여기는 수동적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일이 되면서 능동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저 혼자면 8시간을 내가 버는 거 맞죠? 근데 어느 순간 나와 같이 하는 팀이 만들어집니다. 나와 같이 하는 팀이 10명이 만들었다 한번 가정해 볼게요. 10명이 하루에 8시간씩만 일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몇 시간을 버는 거예요? 80시간을 버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는 팀이 100명이 만들어지면 나는 몇 시간을 번다고요? 800시간을.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1000명이 만들어진다고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을 버는 거예요? 8000시간을 벌어가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월급을 준다 안 준다? 월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인 거고 위에 스폰서는 뭐 하냐면 내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능동적인 팀이 통해서 무엇인가 조직을 만들어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구조가 어떤 거예요? 생각 외로 내가 알고 있던 거와 다른 거 맞죠?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전문가들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에 있는 분들도 누군가를 같이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도와줬더니 서로가 윈윈하면서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의 복제 때문에 전문가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배증의 법칙을 통해서 배증의 법칙이라는 걸 통해서 엄청난 결과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전문가들이 하라고 하는 거죠. 배증의 법칙. 둘이 4시 되고 4시 8이 되고 8이 16이 되는 이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 다녔을 때 비상연락망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저도 중학교 다녔을 때 비상연락망을 이제는 구축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내일 학교를 나오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는 학생회장한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A라는 학생회장이 있고 B라는 학생회장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학교의 인원은 780명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A라는 학생회장은 이 780명한테 일일이 한 명씩 전화해가지고 3분씩 전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걸리는 시간 동안에 전화를 다 못 돌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한 명씩 3분씩 걸려서 780명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다음날 누구는 등교하는 학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B라는 학생회장은 어떻게 했냐면 5명의 지인한테 5명한테 연락을 합니다. 내일 코로나로 인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에 등교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는 등교하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통역 수업을 받고 5명한테 전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볼게요. 3분씩 5명한테 걸렸어요. 몇 분이에요? 15분 걸린 거 맞죠? 그러면 이 A라는 사람이 몇 명한테 전화한다고요? 5명. 그럼 볼게요. 토탈 몇 명이 되는 거냐면 25명한테 전달이 5명씩이니까 25명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럼 볼게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이 사람 역시 5명한테 이 학생을 5명 전달하는 거 맞죠? 그러면 125명한테 전달하는데 걸린 시간이 몇 분이냐면 15분이에요. 한 번 더 가볼게요. 이 학생 역시 5명한테 전달하고 이 학생 역시 5명 전달하겠죠? 그러면 토탈 780명한테 전달하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1시간이면 끝나요. 한 명씩 전달했을 때는 속도가 느린 거 맞죠? 근데 학생회장이 5명한테 전달하고 이 5명이 5명한테 전달하고 이 5명이 5명한테 전달하고 이 5명이 5명한테 전달했을 때 한 사람당 3분씩만 전화 통화하더라도 1시간이면 780명이 다 전달된다 안 된다? 전달된다. 이렇게 대증으로 늘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위력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시작하냐면 바로 유통의 변화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고 해요. 유통의 변화. 간단하게 그림 좀 그려드릴게요. 제1차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자가 이 300원에 물건을 생산하면 소비자까지 온 데는 1,000원이라는 가격의 상품이 판매가 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1970년대 재래시장 구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총판, 도매, 소매를 거쳐서 유통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갖고 소비자는 동하던 시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이 상품이 얼마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단계는 유통에서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윤을 남기면서 돈을 벌어갔던 시대였어요.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어느 순간 내 주변에 갔더니 2차 유통이라고 말합니다. 생산자가
300원의 물건을 생산했더니 어느 순간 소비자한테는 8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무엇이 등장했나 봤더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대형 할인마트가 등장하기 시작하더라. 자, 홈플러스나 이마트 가는 이유. 첫 번째, 물건이 대량으로 있다. 종류도 많다. 그리고 한꺼번에 일주일치, 보름치 물건을 상품을 내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냐면 저장해놓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양한 상품이 종류가 많고 물건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서 구매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는 마트라는 곳을 통해서 구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필요한 게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3만 원 이상이나 그러면 배달해준다 그러지만 우리 주부님들 곁에서는 누군가 만나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트를 가는데 자동차라는 게 필요합니다.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사가진 물건을 가져오기도 그렇죠. 그 필수가 뭐예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기름값도 들어간다고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비자들은 좀 더 편리한 게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3차 유통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3차 유통. 생산자가 300원의 물건을 생산했더니 소비자까지 온 데는 7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플러스 택배 플러스 포인트를 준다고 말합니다. 내 주변에 무엇이 등장했나 봤더니 TV 홈쇼핑과 인터넷 홈쇼핑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자, 대한민국의 어르신들 각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TV 홈쇼핑에서 물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직접 가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흥정하기 전에는 물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근데 요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가끔씩 어머니를 뵈러 오산에 집에 가요. 그러면 어머니가 한 손에는 카드와 한 손에는 전화기와 앞에는 TV 홈쇼핑 프로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여기서 물건을 구매한다 안 한다? 구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TV 홈쇼핑이나 인터넷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마트에 있는 물건이 여기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 뭐냐면 가격이 좀 더 저렴해요. 그리고 집으로 편리하게 택배를 보내줍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요? 반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구매했을 때는 포인트 마일리지가 잡히는 거예요. 왜 이 유통으로 가나 봤더니 요즘에 코로나 같은 팬데믹 현상을 사람들이 접속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필요한 거는 구매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또 요즘에는 맞벌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루 쉬는 날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구매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 쉬고 싶게도 있겠죠. 그랬을 때 누워서 한 손에는 전화기와 핸드폰과 한 손에는 카드만 있으면 내가 주문한 물건이 상품이 온다는 거예요. 더 뭐냐면 여기는 자동차가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3차 유통에서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1차하고 2차는 유점포라고 말을 해요. 점포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 공간이 있어야지 거기 가서 물건을 사는데 3차 유통은 창고라고 불리는 것만 있으면 거기 통해서 구매가 됐을 때 바로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택배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큰 매장이 큰 매장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매장의 관리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해서 임대료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매한 사람들한테 뭐를 지급한다고요?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게 제 3차 유통이에요. 근데 유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 번 진화를 해요. 4차 유통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산자가 300원의 물건을 생산했더니 소비자까지 오는 데는 6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과 함께 택배 플러스 포인트 플러스 소득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제4차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거래를. 예를 들게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 한동안에 우리 김장철에 가게 되면 배추를 많이 구매를 하잖아요. 배추를 과거에는 어떻게 해요? 재래시장 가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마트 가서 구매하거나 이런 데서 저기 인터넷 시켰던 거 맞죠? 근데 현지에 누군가가 거기서 이제는 재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하냐면 직거래를 하는데 물량이 작으면 당연히 안 주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배추 만 포기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 만 포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이 됐던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모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집하냐면 나 이번에 김장하려고 강원도 고랭지에서 나는 배추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만 포기를 모이면 마트나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가서 보는 거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이거 살 사람 여기 모여봐 이렇게만 합니다. 모여졌겠죠? 모여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바로 생산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만 포기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많다고 하시는 거 맞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1차, 2차, 3차원 유통의 단계가 들어가는데 직거래를 해주는 거잖아요. 직거래 해주다 보니까 가격을 좀 더 싸게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람한테 감사의 의미로 소득으로 현금으로 캐시해 주는 게 뭐냐면 제4차 유통이라고 불리는 직접 판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구라고 불리는 공동구매가 여기 하나의 일환인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충성 고객을 모집하고 싶겠죠? 충성 고객을 모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한테 무엇을 지급하는 거예요? 바로 현금으로 캐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금으로 캐시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현금으로 캐시하는 마케팅이 다단계 판매법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에 GS 홈쇼핑과 CJ 홈쇼핑에서 사업 목적 변경을 하면서 다단계 판매 항목이 들어갔어요. 이미 거의 20년 전에, 18년 전에 기업에서는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방식의 흐름을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공구라고 불리는 공동구매의 단점은 뭐냐면 원하는 거를 이루고 난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진 거 맞죠? 그래서 기업도 그 다음에 회사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기업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리는 NRC라는 회사예요. 현재 이 NRC라고 불리는 회사는 누적 회원이 몇 명이라고요? 약 30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런칭했을 때 1%만 팔린다고 하더라도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이익인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좋은 상품들이 런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회사에 아이엠7이라는 쇼핑몰에 보게 되면 10만 가지 이상의 전국 최저가 상품들이 올라왔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상품들을 누군가는 소비자를 모아야 되겠죠? 그게 저희 같은 사업가로서 이렇게 열심히 모아서 결과를 만든 사람한테 현금으로 캐시해 준다는 게 바로 기업형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대가 가져가다 주는 유통의 흐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995년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던 제4의 책에 보게 되면 마케팅의 전문가인 제이스 파콘이 이렇게 말합니다. 페이스 파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사회는 디지털화가 되면서 누에 꼬치화가 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에 꼬치는 배고프면 나와서 이슬을 먹고 배부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싸는 역할을 하는 거 맞죠? 소비자의 심리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다. 왜? 인터넷을 통해서 가격이 다 오픈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격을 조사하면서 물건을 구매하겠죠? 그러면 중간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매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소비에 대한 어떻게 할까요?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N커머스, E커머스, 모바일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 두 번째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테마로 말씀드린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도 왜 NRC인가의 부분에서
이 NRC가 바로 이 엔커머스, 이커머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유통 방식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겁니다. 왜 비전인지는 마지막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왜 제가 14년째 몸 잡고 있는 NRC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는데 절대 상품이라고 불리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 네 가지 상품 중에 하나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쓰다 그러면 돈을 벌래야? 돈을 못 벌래야? 못 벌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봤더니 첫 번째 소모성이라고 말합니다. 소모성. 매달 소모되는 거 맞죠? 두 번째 재구매라고 말합니다. 자연 재구매.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끊기면 누가 불편하나요? 내가 불편하죠? 그러니까 필요해서 다음 달에 무조건 재구매가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계절과 경기를 탄다 안 탄다? 안 탄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어요. 누가 불편할까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보는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나가면 다 되면 배터리가 다 되면 전기를 써야 되는 거 맞죠? 전기가 끊기면 내가 불편해요. 자 볼게요. 수도 물이 안 나오면 누가 불편해? 내가 불편한 거 맞죠? 가스 요리를 못해 먹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는 누가 갖고 있어요? 현재 국가가 관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통신 하나만 민영화가 되면서 누가 돈 벌어갔다? SK, KT, LG라고 불리는 3개 통신사가 돈을 벌어갔고 워낙에 단위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대리점을 했던 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특징 때문에? 매달 소모가 되고 매달 자연 재구매가 되고 계절과 경기를 타지 않는 통신한 상품을 가지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돈을 벌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NRC의 주력이 뭐냐면 바로 통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알뜰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후불 요금제를 유통하지만 그 중에서 주력이 뭐냐면 바로 선불이라는 상품이 주력입니다. 선불. 그리고 우리는 K망이라는 거, K망, KT죠, L망, LG 플러스죠. 두 군데 상품을 유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필요한 거, 내가 LG 거를 필요하다 그러면 LG 거를, KT가 필요하면 KT 거를 우리 회사 통해서 요금제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통신이라는 게 어떤 비전을 가져다 주는지는 표를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볼게요. 많은 우리가 이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취급하는 상품들을 봤어요. 생필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을 취급하는 것도 있고 건강, 기능, 식품을 주력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형의 상품인 코인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NRC 갖고 있는 수불도 아니고 선불을 지급하는 우리 NRC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모성, 자연 재구매 그리고 이제는 계절과 경기를 타는지 안 타는지 세 가지를 한번 볼게요. 생필품이에요. 매달 소모가 되는 상품이 맞죠? 화장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화장품이라 남자보다는 누가 더 많이 쓴다? 여자가 많이 쓴다. 저를 보면 요즘엔 남자들도 많이 써요. 하지만 그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쓴다. 자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제가 혈압이 좀 높긴 하지만 아직 40대입니다. 건강식품을 먹을까요? 술을 좋아할까요? 아프지 않는 이상은 몸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이 잘 챙겨 먹는다, 안 챙겨 먹는다? 안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볼게요. 핸드폰을 볼게요. 핸드폰은 매달 쓴다, 안 쓴다? 쓴다는 거죠. 두 번째 자연 재구매 볼게요. 생필품이에요. 이런 게 있죠. 솔직하게 치약 가지고 한 달에 쓰면 좋겠지만 한 달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빨리 쓰는 사람도 다양한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떨어졌을 때 내가 속한 회사에서 구매하면 좋겠는데 급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마트로 가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면 100% 자연 재구매가 일어나는 보장이 없다. 화장품 역시 볼게요. 고가의 화장품을 매달 쓰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자연 재구매가 계속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강기능식품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식품을 먹고 나아졌어요. 그러면 꾸준히 먹는 사람도 있지만 뜸한 사람도 있겠죠. 이것도 100%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선물을 볼게요. 핸드폰 없으면 누가 불편하다? 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충전한다 안 한다? 충전한다는 거예요. 계절과 경기를 타냐? 요즘 같은 코로나19로 해서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는 생필품도 최대한 줄여대는 거 맞죠? 경기를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품 역시 볼게요. 경기 타시죠? 비싼 거보다 좀 낮은 거라도 쓰겠죠? 그러다가 경기 탄다 안 탄다? 탄다. 건강기식품 역시 경기 탄다 안 탄다? 탄다. 핸드폰 볼게요. 경기가 나쁘다고 핸드폰 쓰나요 안 쓰나요? 씁니다. 제가 저번에 사업적으로 컨택했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핸드폰이 있어야지 일자리가 있어서 현장 일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핸드폰을 쓰려고 한다 안 쓴다?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경기를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이렇게 봤을 때 네 번째에 있는 매달 소모가 되고 자연 재구매되고 계절과 경기를 안 타는 상품이 바로 통신한 상품이 메리트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불도 아니고 왜 선불이냐면 후불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연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체를 하게 됐으니까 우리 역시 수입을 못 벌어가겠죠. 그래서 선불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절대 상품이라는 상품 중에서도 유일하게 민영화가 된 통신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돈을 못 벌래요? 못 벌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엘맘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핸드폰 누가 쓴 거 맞죠? 누가 쓰는 핸드폰입니다. 이 핸드폰 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년치 살 핸드폰 요금을 내가 구매를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비싼 요금제지만 77,000원짜리 요금제를 구입했을 때 1년 했을 때 얼마냐면 924,000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내가 1년치 핸드폰 요금을 구매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는 110만이라는 MB를 잡아줘요. 그러면서 나는 바로 골드라는 직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볼게요. 내가 어차피 필요 없는 상품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무형의 상품도 아니고 어차피 핸드폰 쓰고 선물로 1년치를 구매했더니 나는 110만의 MB가 잡혀서 갖고 어떤 직급에 간다고요? 골드라는 직급에 가는 거예요. 골드라는 직급에 가고 났을 때 어떤 사업성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경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쓸 1년치 핸드폰 요금을 뭐 했다고요? 구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러 말고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샀어요. 몇 명이요? 두 사람. 이분 역시 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쓸 핸드폰 요금 1년치를 먼저 구매하고 나서 대리점 사건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1차랑 한번 해볼게요. 회사는 나를 통해 가지고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유통망 속에서 매출의 소실적의 약 10%를 지급합니다. 매출 구간에 하면 여기는 11%지만 간단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그러면 10%면 얼마? 내가 이제는 11만 원 정도 시장을 벌어가는 거야. 자,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 두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냐면 어차피 핸드폰 쓴 사람, 1년 쓴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받아보는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 맞죠? 100만 원도 안 되는 비용 가지고 대리점 사건을 받아가는 거고 어차피 내가 핸드폰 요금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2명을 소개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분도 역시 110만 원이라는 MV가 잡히면서 사업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2차로 한번 해볼게요. 110만 원에 대한 약 11만 원을 벌어가고 이분 역시 11만 원을 벌어갑니다. 그럼 나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는 220, 220이 발생해요. 여기에 10%면 얼마? 22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2마감 동안에 자, 한쪽에 합쳐서 여기에 330, 여기에 330이라는 매출이 발생해요.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작은 쪽에 300이 넘어가면 루비라는 직급으로 승급이 되면서 직급장 요금으로 30만 원을 보너스를 줘요. 그러면 여기 추가로 얼마요? 30만 원을 벌어가죠. 그럼 내가 보름 동안 벌어간 페이가 얼마예요? 63만 원.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요금 92만 4천 원을 내가 먼저 구입하고 1년 동안 핸드폰 비용 안 내고 썼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럼 이분 역시 한 11만 원 더 벌어가겠죠? 이분 역시 11만 원, 이분 역시 11만 원, 이분 11만 원 벌어가겠죠? 근데 이분은 루비가 되면서 보름 동안에 약 63만 원, 이분도 약 63만 원, 나도 약 63만 원을 한 번 더 벌어가요.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이분은 약 11만 원 정도를 벌어갈 거고, 이분은 약 63만 원 정도를 벌어갈 거고, 이분도 약 63만 원 정도를 벌어갑니다. 그러면 나는 내 산하로 한마감차에 A라인 루비 직급자가 3명, B라인 루비 직급자가 3명이 나면 에메랄드라는 직급을 승급하면서 승급 수당이 약 6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승급 보너스가 60만 원입니다. 에메랄드 보너스가. 토탈 봤더니 여기서 880이라는 매출들이 발생해요. 여기에 8%를 받아간다고 했을 때 약 64만 원에서 124만 원을 벌어갑니다. 볼게요. 내가 진입하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네트워크의 이런 배지기 법칙을 말하죠. 2명을 소개했더니 나는 에메랄드 직급에 가면서 약 250만 원 정도 벌어갑니다. 근데 볼게요. 어차피 한 달 동안 쓸 핸드폰 요금 맞죠? 핸드폰 쓸 요금으로 먼저 우리 NRC, 우리 엔텔레콤 거로 브랜드 체인지 했더니 내가 대리점 사업권을 가져가면서 누구를? 소비자를 모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걸 통해서 뭐냐면 조직을 만들고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핸드폰 쓴 요금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한번 조직을 짜보시라는 거죠. 네트워크의 비전이에요. 둘이 4시 되고, 4시 8이 되고, 8이 16이 되는, 16, 32시 되는 이거를 정말 실현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바로 매달 쓰는 뭐냐면 핸드폰 요금으로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마무리 좀 해볼게요. 제가 약 1시간이 다 돼가네요. 약 시간 동안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전문가들이 하라고 할까, 그 속에서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왜 NRC인가도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 길을 걷고 한 길을 흐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통신 사업을 통해서 네트를 짜가지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속에서 큰 수익 벌어가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